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있을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들 유튜브에서 드라마틱한 수익을 내는 매매법, 지표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원으로 수십억을 번 매매법, 수만 %의 수익률을 달성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번 투자자들의 이야기, 이 지표 하나로 수십만 %의 수익을 거둔 방법, 당신이 모르는 20 매매 기법, 뭐 이런 식으로요. 몇 년 전 저는 이렇게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의 지표와 기법들이 정보의 홍수처럼 머리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지표를 못 봐서 손실을 보는 건가? 저 기법을 알았으면 지금쯤 엄청 벌었겠지?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카운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놓친 건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저는 계속 손실을 봤어요. 그땐 내가 모르는 전설의 B급 같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모르는 특별한 기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공부하고 새로운 지표를 배웠어요. 근데도 수익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헷갈렸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배웠을 때는 이거구나, 이걸 알면 추세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어디서부터 세어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카운팅이 틀렸나? 수정 파동이 뭐야? 계속 공부했는데도 손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지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모두가 아는 거, 그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은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물에서 큰 수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현물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십 %, 수백 %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본기인 지지저항의 원리와 기본기에 해당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작년에는 5억, 작년에는 10억가량의 수익을 냈고 올해 초에는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억을 수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원리 중 대다수 투자자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지지저항과 관련된 대다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지지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뻔한 이야기 다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제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던 중요한 70%의 원리는 다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개인적으로 격전점 이론으로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선이고 저항선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선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만은 너무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전쟁터, 지지선과 저항선을 요새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지가 있잖아요. 삼국시대로 예시를 들자면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문경세제라는 중요한 전투지가 있었어요. 문경세제는 험준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여기를 넘으면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쪽 모두에게 생사가 달린 요새였어요. 신라군이 여기를 넣으면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고 백제가 여기를 지키면 신라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탕금대라는 곳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벌인 전투지인데 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넣으면 조선의 수도인 한양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규모 군대가 전투가 벌어진 자리였어요. 지지선과 저항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격이라는 전선을 두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벌이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저항선은 매도 세력의 요새고 지지선은 매수 세력의 요새라는 겁니다. 가격이 저항선에 도달하면 매도 세력이 총을 들고 나와요. 이 가격에선 안 된다 라면서 강하게 내려치는 거죠. 마치 문경세제를 지키는 백제군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지지선에 도달하면 매수 세력이 나와서 받쳐줍니다. 이 가격까지는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요. 이런 요새들이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큰 결투가 벌어지는 지지저항을 저는 격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전점은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지지저항과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저항을 가격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가격이 지지, 저 가격이 저항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빠졌습니다. 격전점은 지지와 저항을 가격뿐 아니라 시간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가격에서 한 달 동안 매수, 매도 세력이 싸웠다고 해봅시다. 한 달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수천 번의 거래가 일어나고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거기서 사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전장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가격에서 딱 하루만 저항이 나타났다면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는 개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지지 저항이 바로 격전점입니다. 이런 격전점의 신뢰도는 정말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가격에서 싸워봤으니까요. 거기서 산 사람들, 거기서 판 사람들, 거기서 손실을 본 사람들, 거기서 수익을 본 사람들 모두의 심리가 그 가격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격전점을 뚫고 넘어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견고한 요새를 넘으려면 대군의 총공세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격전점 근처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총을 쏘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격전점의 신뢰도가 높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머리에 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 찾기. 먼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싸우기 전에 큰 틀에서 어디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차트를 봐야 합니다. 앞의 내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단박에 이해하셨겠지만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왜 이걸 확인해야 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매장에는 리뷰가 한 개예요. 근데 그 손님이 이 카페 커피는 진짜 맛있다라고 했어요. 신뢰가 가나요? 근데 리뷰가 1000개고 1000명이 다 이 카페 커피는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이제 신뢰가 생기겠죠. 거래소의 거래량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가격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는 그 가격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면 거래한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 그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찾을까요? 간단합니다.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코인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 칠 거예요. 비트코인을 검색하고 나면 여러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켓 탭을 클릭하세요. 이 탭을 누르면 해당 코인이 거래되는 모든 거래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거기 24시간 볼륨이라는 칼럼이 보이죠. 이걸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 순서대로 쭉 나열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부 거래소, 특히 마이너 거래소들이 자전거래를 돌리거든요.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팔아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거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메이저 거래소 위주로만 검색하세요. 그럼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예시로 보면은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차트는 바이낸스 차트라는 거죠.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를 찾는 거, 이게 지지와 저항을 올바르게 읽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발굴하라.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알트코인을 볼 때 특히 중요한 방법인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다른 특성이 뭘까요? 해당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에 상장된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알트코인은 특정 거래소에 먼저 상장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거래소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각 거래소마다 상장 시점이 다르다는 건 차트 형태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코인이지만 거래소 A에서는 이미 한 해를 보냈고 거래소 B에서는 3개월을 본 거죠. 그러면 차트 형태가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되죠? 가장 오래 거래되어 온 거래소의 차트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새로 상장된 거래소에는 없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매수 매도 세력이 싸워온 격전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다시 코인 마켓캡입니다. 알트코인을 검색하고 이번엔 그냥 마켓스 탭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나열된 거래소들 중에 어느 거래소가 가장 먼저 이 코인을 상장했을까요? 이거는 좀 노가다인데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각 거래소 차트를 보면은 상장일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상장소가 나오면은 그곳의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줄 사례가 있는데 바로 어드벤처 골드라는 코인입니다. 저는 이 코인으로만 약 5억 원을 수익을 냈는데 그 방법이 정확히 원칙을 따른 거거든요. 당시 상황을 얘기해보자면은 어드벤처 골드가 거래량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당시 전체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였는데 조정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인만 역으로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다 떨어지는데 이 코인은 왜 올라가지? 그래서 버피트 차트만 봤는데 그럼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이거 뭔가 대단한 흐름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어드벤처 골드의 모든 상장 거래소를 확인했더니 업비트의 원화 상장이 바이낸스의 USDT 상장보다 2월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업비트보다 바이낸스 차트가 더 오래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어드벤처 골드를 매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드벤처 골드를 통해서 5억 원을 수익을 냈고요. 당시 매수 근거와 매도 근거를 격전점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물론 제 매매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본기에만 집중해 볼게요. 세 번째, 격전점 이론으로 매수 매도 근거 만들기.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 또 반복해서 지겨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간이 신뢰를 만든다라는 원칙을 잊지 말 것. 못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반드시 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오늘 다룰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간봉보다는 일봉이 더 신뢰도가 높고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신뢰도가 높고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타임프레임이 길수록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신뢰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설날에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러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냥 설날에 뭐 특수, 신년 특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1년 내내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럼 이놈 좀 운동 제대로 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차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가격대에서 매도 매수 세력의 싸움이 진정한 신뢰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드벤처 골드의 주봉 차트를 먼저 봤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제가 뭘 찾았냐면은 약 1년 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1.6달러 부근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매도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시도를 했는지 절대 넘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거는 정말 견고한 저항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매수 세력이 총 공세에 나선 건데 1년 동안 막아왔던 1.6달러를 뚫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체제를 함락해버린 거죠. 자,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강했던 저항이 뚫리면 그곳은 강한 지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경체제를 점령하고 있을 때는 든든한 요새지만은 반대로 점령이 되면은 탈환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1.6달러 근처를 지지해주는 걸 확인하면서 진입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정말 잘했으니까 이제 매도 근거를 잡아야겠죠. 다시 바이낸스 차트를 봤습니다. 조금 더 상위 프레임으로 봤는데 과거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약 2.8달러 부근은 유의미한 저항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나 강한 저항이었는지 보면은 역대급으로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을 못 뚫고 조정을 크게 받고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 세력의 요새가 정말 견고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로 4,000원대 초중반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이 과거에 뭐 했냐고요? 과거에 지지선이었습니다. 매수 세력이 예전에 받쳐줬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또 저항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죠. 격전점이라는 거죠. 그 가격에서 또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2.8달러, 즉 4,000원대 초중반에서 매도하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차트상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가격이 정확한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수익을 그렇게 거뒀고 또 이 원칙 덕분에 돈을 벌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소, 가장 신뢰도 높은 차트,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격전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격전점 이론을 다뤘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가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봐야 된다. 즉 기간 조정과 지지 저항을 같이 볼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다음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차트를 봐야 된다. 거래량은 신뢰도를 말한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거래소 중심으로 필터링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다. 세 번째, 알트코인은 거래소별로 상장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상장소의 차트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가장 긴 시간 동안 형성된 격전점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신뢰를 만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한다.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보자.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다. 월봉 같은 큰 타임프레임에서 형성된 지지와 저항은 정말 강력하다. 물론 제 매매에는 지지 저항 말고도 여러 가지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얘기한 것만 숙지를 하셔도 70%의 원리를 깨달으신 거니까 정말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들에서 그 나머지들을 차근차근 다뤄볼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을 켜두시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